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봤을 땐 소나타를 오랫동안 탔지만 소나타하고 비교할 바가 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정말 기다렸습니다. 정말 타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그랜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미국에 2주 동안 가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그랜저 K5 뭐 제네시스는 나왔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차가 나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것들을 보고, 그리고 왜 모카는 이런 걸 안 보여주냐 라면서 막 댓글들을 막 남겨주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랜저를 만났고요. 요번에 뭐 급하게 저희가 시승을 해야 되는 관계로 이 시승센터를 통해서 시승을 요번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승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신 시승센터, 생각보다 이렇게 편리하게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갖춰 있고 정말 편하게 그냥 마음껏 가서 시승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거, 이것도 이번에 다시금 또 알게 됐습니다. 현대차 시승은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3.3L 모델을 시승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져와 봤습니다. 정말 이거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이거 시동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 텐데,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 온을 시켜놔도 실내에는 지금 히터가 돌고 있거든요. 엔진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으면서 안에 히터를 데울 수도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만약에 차를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조용한 상태로 그냥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바로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차는 2.4L MPI 하이브리드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L GDI 소나타에 비해서 조금 더 출력이 높습니다. 특히 토크가 약간 더 10% 정도 높아요. 그게 꽤 차가 잘 나가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2.5L 그랜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나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램프가 켜져 있을 때 그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별로 구별이 안 되는, 꽤 비슷한 곳에서 불이 켜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어떠세요? 처음 봤을 때 좀 저는 충격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충격 안 받으셨나요? 나만 충격 받나? 이 자세히 보면 구멍이 뚫린 곳과 뚫리지 않은 곳이 너무나 티가 나게 돼 있고, 그리고 안쪽에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고맙긴 한데 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게 이 구멍으로 너무 잘 보이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그릴은 약간 좀 감춰주는 느낌이 좀 있었다고 하면, 이 그릴은 구멍 하나하나가 손가락이 2개가 들어갈 정도로 크니까, 이렇게 크니까 안에 있는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괜찮나요? 뭐 잘 모르겠어요. 일단 디자인 추세가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개성 있는 그런 그릴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개성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들을 했지만 이게 이모티콘 같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봤을 땐 이모티콘 같은 느낌은 별로 들지 않고, 근데 의외의 부분이 요게 소나타에 있는 이런 띠로 되어 있는 그런 크롬 램프처럼 생겼을 줄 알았는데, 끄고 보면 그냥 투명 플라스틱이에요. 그냥 투명 플라스틱인데 표면을 이렇게 잘 가공을 해서 좀 이렇게 빛의 난반사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는 크롬이 아닌 그냥 일반 투명 플라스틱이에요. 이런 부분은 소재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살짝 이게 프라모델 같은 데 사용될 것 같은 그런 소재거든요. 이런 그릴에 쓰이는 이런 플라스틱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뭔가 자동차에 쓰였던 것 같지 않은, 자동차 플라스틱이라면 그동안은 요 정도는 됐어야 된다고 봤는데 요런 식의 플라스틱은 지금은 저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요 옆부분도 자동차에서 요 정도의 플라스틱이 쓰인다? 사실 잘 딱 와닿진 않습니다. 뭔가 좀 너무 독특한, 디자이너가 추구했던 것과 실제 양산의 그 사이의 갭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앞부분의 디자인은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좋아하는 사람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저희 설문조사 결과 여기다 넣어 드릴게요. 여기 저희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K5의 설문조사 결과가 이건데 그랜저의 설문조사 결과는 이거예요. 사실 좋아하는 사람의 비중이 훨씬 적죠. 훨씬 적지만 이 차는 적어도 아무래도 이런 차는
소수의 사람이 조금 더 비싼 돈을 내고 사는 차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신차가 나왔다는 걸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엔진룸에 그냥 나 하이브리드야 이렇게 확실하게 새겨놓고 있네요. 이만하게 그냥 짠! 하이브리드다! 네,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게 이렇게 해놨고요. 일반적인 가솔린 차는 여기에 이제 엔진 쿨런트, 그러니까 냉각수가 저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 전용 냉각수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전기차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는 하이브리드 전용 아니면 전기차 전용의 냉각수를 따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냉각수는 파란색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니로 EV니 뭐 코나 EV니 다 파란색 냉각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식혀야 되니까, 배터리나 모터를 식혀야 되는데 거기 고압이 지나가니까 혹시라도 거기에 전기가 통하는 냉각수를 쓰게 되면 합선이 일어나서 차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절연 냉각수,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냉각수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지금 이 차는 아직 절연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비용이 크지 않다면 좀 절연 냉각수를 좀 바꿔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랜저가 새로 나왔으니까 하이브리드도 뭔가 많이 달라졌겠지 생각하실 텐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그대로입니다. 소나타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그랜저는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조금 더 아마 향상시켰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엔진이나 변속기 같은 것들도 기존 방식이에요. 저는 외관을 못 봤으니까 여러분들께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죠? 이미 이렇게 뒤편으로 조금 더 깎여 있는 거, 그래서 뒷좌석을 조금 더 넓힌 거,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기존 그랜저하고 비교했을 때 차가 좀 더 긴 느낌이 있습니다. 앞부분이 굉장히 공격적이었다면 뒷부분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속도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낮이라서 좀 안타깝지만 밤에 보면 이쪽이 다 라인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 위쪽에서 봤을 땐 투명하게, 밑에서 봤을 땐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밤에 보시면서 와, 이 차 굉장히 멋있다 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차체 바깥으로 이렇게 램프가 튀어나오는 부분이 세련됐어요. 굉장히 세련된 부분입니다. 그랜저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 고마운 느낌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주시다니. 그리고 테일파이프 같은 경우는, 테일파이프라고 하기에는 옆으로 너무 많이 와 있죠. 파이프 자체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파이프를 두 개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약간 독특한 점이고, 약간 이렇게 옆으로 꺾어 놓은 것도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입니다. 차기통 엔진인데 양쪽에 파이프를 놓는 것도 좀 특이한 점이죠. 로고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요즘 현대차의 어떤 스타일이고, 앞으로도 현대차가 이런 식으로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고가 기울어져서 붙어 있게 되고요. 열어보면 지금 저희 짐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이 하이브리드는 소나타 하이브리드하고 같은 세대가 아니에요. 그 전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면 트렁크 공간이 조금 줄어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트렁크 공간이 뭐가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게 되면 골프백을 넣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백이 가로로 안 들어가고 대각선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뭐 대각선으로 넣으면 되죠.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용량이 줄어든다, 그 부분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 이전 그랜저에도 이 부분이 있긴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훨씬 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이쪽이 훨씬 더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팬더가 이제 빵빵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 부분으로 나왔다가 조금 볼록해지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이 부분이 약간 턱이 있는 거, 요것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 그랜저도 물론 이게 있었어요. 근데 기존 그랜저에 비해서 더 많이 날렵하게, 더 많이 빵빵하게 느껴지도록 이렇게 더 말아놓은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엽 디자이너는 굉장히 자신감을 표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뒷좌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뒷좌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뒷좌석에 앉으면 뭐 이렇게 넓어. 와, 이 무릎 공간 무릎 공간이, 여기가 뭐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잠깐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훌륭하네. 뒷좌석 아주 훌륭하네요. 이거 선바이저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뭐 소나타랑 똑같은 선바이저네요. 여기 있는 그릴도 여기도 뭐 비슷하고요. 여기에 컵홀더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에 뒤쪽에서 볼륨 조절이라든지 모드라든지 뭐 채널 바꾸는 이런 리모컨이 간단하게 있는데, 사실 뭐 이거 쓸 일은 없겠죠. 뒷좌석에 앉았을 때 그 넓이는 굉장히 넓다. 정말 생각보다 더 넓다
라고 생각됩니다. 제네시스 G80을 오래 탔는데 G80 뒤에 앉았을 때랑 뭐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머리 공간은 그렇게 넓지가 않다. 머리는 지금 살짝 머리카락이 닿아요. 뭐 물론 제가 좀 앉은 키가 좀 큰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머리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넓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만 저 말고 다른 분들의 의견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머리 공간보다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이 시트 방석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방석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거보다 더 길어야 되나? 좀 짧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아니, 허벅지가 얼마나 들기신 거예요? 항상은 약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밑이 좀 뜨거든요. 밑이 좀 뜰 수밖에 없도록 설계를 했는데 그게 약간 시트가 낮아서 그래요. 시트가 좀 약간 더 높았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높여주거나 앞부분을 조금 더 들어주거나 아니면 시트가 조금 더 높았다면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뜨지 않을 텐데 지금 이게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약간 허리가 불편해지는 거, 그게 아마 지금 불만으로 삼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길이를 재보면 요 뒤에서부터 재보면 한 47, 기울여서 재도 47, 똑바로 재도 49 정도 되거든요. 부족한 건 아니에요. 확실히 부족한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조금 더 서 있었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 자체가 조금 더 높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낮다는 거죠. 이 부분이 32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 부분은 더 낮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다리가 보통 이제 어지간하면 이거보다 길잖아요. 사람이 앉았을 때 이렇게 편안하다는 높이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등받이도 마찬가지로 이 각도가 약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약간 굽힌 상태로 앉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이 등받이에 약간 부족한 점입니다. 약간 허리를 펴고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왜 이렇게 만드냐 도대체, 엉덩이는 왜 이렇게 깊이, 왜 이렇게 낮고 왜 허리는 이렇게 굽혀지게 만드냐 라고 하면 이게 머리 공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머리 공간을 이런 식으로 차를 만들면 머리 공간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로 약간 눕히고 약간 고개를 숙이게, 이렇게 해서 머리 공간을 어떻게든 만들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의자를.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불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 원인이 시트 방석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시트 방석이 부족한 게 아니라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트윅스라고 하는 옵션인데요, 트윅스라고 해서 베개가 있습니다. 베개가 헤드레스트 필로우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짜리 옵션일 것 같으세요? 이거 15만원짜리 옵션입니다. 15만원짜리 옵션이고요. 여기다 이렇게 헤드레스트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벤츠의 납품회사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래서 비싸요. 이게 원래 비싼 물건입니다. 원래 비싼 물건이고요. 뒤에다 이렇게 고정을 잘 시키면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했다 치고 이렇게 훨씬 편해요. 이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K7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K7은 이 헤드레스트가 이 안이 소프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애초에 이게 이렇게 단단하지 않고 소프트한 헤드레스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한 헤드레스트가 과연 머리를 잘 보여줄 것이냐? 잘 보여준다 그래요. 그건 문제 없다고 해요. 어쨌든 헤드레스트가, 지금 이 차는 단단한 헤드레스트가 장착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 베개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K7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 자체가 푹신한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거죠. 자, 앞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앞쪽으로 가보면요, 가만 보면 이 문짝은 기존에 있었던 그랜저 문짝이에요. 그랜저 모든 걸 다 바꿨는데 이 문짝 하나는 안 바꿨네요. 이 문짝 하나 빼고는 모든 판, 모든 외판, 모든 실내를 다 바꿨다고 해요. 이 문짝을 안 바꾸다 보니까 소나타는 여기에 스피커 그릴이 하나 있잖아요. 그릴이 별도로 있는데 이 차는 스피커 그릴이 별도로 없습니다. 트위터는 그럼 어디가 있느냐? 선반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가 그렇게 썩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여기다 놓으면 이 유리창에 반사돼서 들린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 트위터는 그런 식으로 사용되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트위터는 귀 근처에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자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성능에 있어서는 소나타보다 한 단계 아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차 그랜저는 어쨌든 간에 페이스리프트다 라는 걸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실내에 왔을 때 느낌은 지금 베이지 인테리어를 갖고 있을 때 이 베이지 인테리어 너무 좋습니다. 이 베이지하고 이 카멜색의 이 조화가 뭐 물론 어떤 분들은 조화롭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굉장히 산뜻해 보여요. 산뜻해 보이고 환해 보이고 뭔가 새로운 차에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새로 만든 차 맞구나, 기존 그랜저하고 될 바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 그랜저는 여기 고래밥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로 실내에 불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실내의 불만들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첨단 이미지도 굉장히 크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12.3인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12.3인치가 10.25인치인 소나타에 비해서 더 커요. 더 크니까 무조건 더 좋으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여요. 지금은 디자인을 새로 하지 않았고 그 디자인 그대로 키웠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예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디자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 실내에 들어왔을 때 아마 많은 것들을 느끼실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구나, 많이 새로워졌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한편으로는 아 이거 너무 어수선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가 이게 이게 벤츠는 요게 이렇게 딱 해서 멋있게 한 덩어리였던 것 같은데 여기도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고, 이게 되게 뭐 취향마다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굉장히 좀 복잡한 느낌이 들어요. 아, 지금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멍이 멀리 가 있어요. 이 토출구가 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람이 오더라도 얼굴로 이렇게 빡 이렇게 이게 퍼지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을 향해서 막 이렇게 바람이 들이치는 그런 일은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훈훈하게 이렇게 데워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거리가 좀 먼 게 좀 도움이 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버튼들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도 얘기를 안 했지? 난 이게 굉장히 좀 신기한데, 이 자리에 앉으면 보통 버튼들이 여기 어디에 있잖아요.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 차는 버튼이 제가 누를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손이 하나도 닿지 않아요. 이렇게 안 닿는 거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죠? 다들 팔이 되게 길어? 저 지금 팔이 굉장히 긴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옷도 짧잖아요. 전 되게 원숭이 같은 사람인데 저한테도 팔이 안 닿는 위치에 있는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운전하세요? 이렇게 해서 누른다는 거예요? 이게 글쎄 그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해서 누르게끔 만드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좀 여기로 나와주면 되잖아. 이거 나오는 게 뭐 어려운 거라고. 희한하다. 이걸 왜 안 뽑았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자를 가지고서 이 실내장을 재기도 하는데 자로 실내장 잴 때 여기부터 재요. 여기부터 재니까 이걸 멀리 하나? 대시보드를 멀리 보낼수록 실내장이 더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대시보드를 이렇게 멀리 뽑은 건가요? 근데 되게 인체공학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어째서 저렇게 멀리 했을까? 이 하단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섹시합니다. 아주 화려하고요, 아주 해상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와 이거는 좋은데요. 드라이버 온리 기능도 있어서 이 하이브리드답게 드라이버 좌석만 따뜻하게 하는 거,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열선 핸들 같은 경우도 여기 있고요. 예쁜데요. 실제로 터치감도 되게 좋아요. 만약에 이걸 제가 장갑 낀 손으로 누른다고 하면 이건 너무한 거 안 눌리네요. 네, 정전식이에요. 정전식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만약에 장갑을 끼고서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 장갑 낀 상태에서는 눌러지지 않습니다. 장갑 낀 채로 차 운전할 때 없나요? 드라이빙 글러브라고 있잖아요. 왜 이걸 글러브 박스라고 해? 글러브를 넣으니까 글러브 박스잖아. 그러니까 장갑을 낄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장갑 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택시기사님들 다 흰 장갑 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사님들 다 흰 장갑 끼고 하시는데, 여사님들 운전하실 때 아이고 손 시려워라 하고 누르는데 안 되면은 아이고 이 차 고장났구나 이러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그래픽 디스플레이라면 그래픽 디스플레이가 뭔가로 바뀌어야 될 텐데 뭘로 바뀌느냐라는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바뀌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그래픽을 넣었다고? 전체가 바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게 그래픽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겨우 요 공조장치 하나만을 위해서 요걸 썼다고? 요건 좀 섭섭한 부분입니다. 요게 좀 더 많은 것들을 요 안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요것과 요것이 어느 정도 연계가 되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제규어라든지 아니면 뭐 아우디라든지 뭐 다 그렇게 이 둘이 뭔가 연계가 되는데 얘는 전혀 그게 없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어쨌든 있어서 멋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수납 공간이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나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짐을 막 때려 넣거든요. 근데 얘는 수납 공간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요 밑에 있어요. 요 수납 공간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짐 넣어두면은 다음날 잊어버려. 반드시 잊어버리는 그런 수납 공간이고 너무 얕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실내는 수납 공간이 많이 적은 그런 실내를 갖고 있고요. 핸드폰을 넣는 무선 충전 장치도 소나타 같은 경우는 약간 보이는 형태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넣고 나면 사실 안 보이는 위치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넣고 나면 핸드폰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만약에 핸드폰이 이거보다 커지는 경우가 좀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좀 커지게 되면 요게 닫았을 때 요게 눌러서 열어야 되는데 핸드폰이 조금만 커지면 눌러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좀 상대적으로 작아요. 소나타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많이들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디오라든지 이런 버튼들 잘 작동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뭐 자연의 소리 기능이 이제는 들어왔습니다. 자연의 소리 들어왔네요. 이거 제가 제안했던 건데, 근데 기아차에다 제안했는데 현대차도 적용을 했네요. 자, 볼륨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들리시죠? 너무 시끄럽죠? 왜 이렇게 시끄러워?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했어? 빨리 줄여야지. 빨리 안 줄어듭니다. 네, 빨리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이게 볼륨을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게끔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돌리게끔 안 만들고 이렇게 내리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게 한 볼륨 3단계 정도 밖에 안 내려갑니다. 빨리 돌리면 좀 빨리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더 희한한 건 더 빨리 내리면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안 내려갑니다. 네, 성격 급하면 볼륨을 줄일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제네시스를 사용하면서 이상하다고 느꼈던 부분인데 다이얼을 빨리 돌리면 볼륨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얼을 조금 천천히 돌려야지 볼륨이 줄어드는데 그 부분이 아마 성격 급한 사람 아니면 너무 시끄러워서 빨리 줄여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좀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줄여야 되는데 너무 천천히 줄이면 또 줄어드는 양이 적으니까 조금 빨리 천천히, 조금 천천히 빨리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 적절한 선을 잘 지켜서 그렇게 줄여야 되고요. 어쨌든 새로운 그랜저 실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멋있게 디자인이 잘 된 것 같고요. 기능적으로 디자인이 잘 됐느냐, 그 부분에선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 그랜저하고 신형 그랜저를 비교해보면 뭐 같은 차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차라고도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 전통을 이어갔나?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점이 전통이었던 것인지, 기존 그랜저의 어떤 부분을 이어갔는지, 이 부분은 좀 잘 모르겠어요. 신형이 더 아무래도 그릴도 좀 크고 더 당당해 보이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나타 같은 거 약간 상어 같은 느낌이라면 이 차는 약간 고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불룩한 느낌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고래 같은 느낌이 이 그랜저의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그랜저가 약간 고급스럽고 약간 중후한 느낌이었다면 좀 더 젊고 좀 더 재미있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래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거, 요거 사실 그랜저에는 조금 과한 느낌도 있어요. 벤틀리는 고래 같은 느낌이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그랜저 정도 가격의 차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에서 사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볼륨감을 사용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은 드는 거죠. 이 뒷면에서는 뭐 두말할 거 없이 신형 그랜저가 더 멋있게 느껴져요. 물론 좀 너무 젊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존 그랜저보단 멋있지 않나? 전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특이한 부분은 이 루프라인이 내려오는 부분인데, 기존 그랜저도 아주 섹시하게 내려오는 루프라인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이 루프라인이 더 섹시하게, 더 하나의 라인으로 이어진 것처럼 느껴지게끔 했고요. 그리고 끝에 약간 이렇게 꽁지머리를 이렇게 올린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됐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다운포스를 조금 주겠다, 아니면 좀 공기의 드래그를 좀 줄여주겠다, 이런 느낌도 사실 있겠죠. 그런 부분도 아마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지점입니다. 아주 예쁘네요. 이거 좀 차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렇게까지 조용한, 이건 좀 상상을 초월하는 조용함인데요? 물론 시동이 안 걸리니까. 하이브리드는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더 조용한 것도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조용해요. 소나타를 오랫동안 탔지만 소나타하고 비교할 바가 아닌데요? 이게 급 나누기를 확실하게 해줬네요. 급 나누기를 확실하게 해서
유리창도 지금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흡음 필름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더 조용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지금 2.5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랜저 중에서도 하이브리드를 사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요금 왜 할인됐어요? 저공해 차량? 하이브리드는 이런 게 좋구나. 50% 할인이에요? 오, 그렇구나. 이야, 세상에. 이야, 굉장히 횡재한 기분입니다. 절약된 건 물론 1,000원인데 1,000원을 절약한 것 같지 않고 정말 큰 혜택을 받은 것 같은, 길 가다가 돈 줍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강남 시승센터. 2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로 안내합니다. 너무 편리하지 않습니까? 카카오아이가 정말 편리해서 이제는 음성인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줘요. 정말 편리합니다. HUD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거 소나타에 그대로 있어요. 소나타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욕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얘기해도 되나? 저는 소나타 인테리어가 더 예쁜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사실 소나타 인테리어에 대해서 전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예쁩니다. 이 차의 인테리어는 더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건 확실하게 느껴져요. 누가 봐도 이건 더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했어. 그런데 이런 부분이 플라스틱이, 요게 우리가 렉서스의 인테리어를 많이 욕하거든요. 요 전세대 ES350 같은 거 사람들이 타면서 요 플라스틱이 너무 싼티나요 라고 했던 그 플라스틱을 여기다 썼어요. 마치 크롬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니고 그 중간 정도 되는 그 플라스틱을 여기다 썼는데 요게 고급감하고 굉장히 거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게 느끼나? 아무튼 이상해요. 이 부분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고 한 세대 전의 그런 소재감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급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좀 우려되는 건 이 부분이 손을 올려놓게 돼 있거든요. 감촉은 뭐 그런 대로 괜찮겠지. TPU라고 하는 폴리우레탄 소재인데 여기다 손을 계속 얹어 놓게 되거든요. 계속 얹어 놓으면 결국에 이게 때가 탈 수밖에 없는 흰색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나중에 하려고 하지? 때가 타면 더 멋있다? 그런가? 가죽은 때 타면 더 멋있으니까. 그러기엔 이거 가죽이 아닌데 10년 후에 이 차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차는 어쨌든 10년은 타잖아요. 아닌가? 나만 10년 탄다고 생각하나? 자, 어쨌든 이 차의 그럼 반자율 주행 기능은 얼마나 좋아졌느냐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핸들 버튼을 따로 만들어서 LFA를 따로 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을 이렇게 세팅을 하고 밑으로 내리는 게 없어졌어요. 이야, 세상에. 제가 말하면 다 해주는군요. 이 속도를 세팅하고 아래로 내려야 작동이 시작됐잖아요. 이제는 세팅을 누르면 바로 작동이 시작됩니다. 원터치가 됐어요. 현대차 연구원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현대차 빠릅니다. 빠르고 너무나 잘 해주고 계세요. 정말 감동입니다. 지금 저는 페달을 밟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핸들도 자동으로 돌려주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느릴 때도 핸들을 돌려주느냐? 돌려줍니다. HDA하고 뭐가 다르냐? 사실 잘 모르겠어요. HDA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속도가 낮은 경우에도 핸들을 돌려주고 높은 경우에도 돌려주고 고속도로, 일반도로 다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차는 HDA를 올림픽대로 강북강변로에서도 HDA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HDA2는 아니에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HDA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HDA 적용하는 빈도가 더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HDA를 두루두루 더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꼭 장점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게 HDA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을 느끼기 어려워요. 소나타를 어쨌든 오래 탔으니까 소나타를 타면서 느꼈던 거는 HDA가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는 지금 HDA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왼쪽으로 쏠리는 게 현대차의 종특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봤을 때는 왼쪽으로 전혀 쏠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꽤 잘 맞춰주고 있고요. 약간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약간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차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부분인데요.
뽑기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되는 부분입니다. 이상하죠? 전자장비인데 에이다스는 전자장비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장비가 이 뽑기운이 너무나 많이 작용돼서 어떤 차는 왼쪽으로 쏠리고 어떤 차는 오른쪽으로 쏠리고 어떤 차는 잘 따라가고 어떤 차는 못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차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는 코너를 그렇게 큰 코너도 아닌데 차선을 안쪽을 밟는다는 거예요. 밖을 밟는 건 그럴 수 있어. 근데 안쪽을 지나치게 꺾어서 안쪽을 밟는 차들이 요즘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휠 얼라이먼트를 보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에이다스 얼라이먼트를 보는 기술도 많이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에이다스 얼라이먼트가 그렇게 썩 잘 맞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업자나 뭐 이런 사람의 감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다스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간혹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다스가 점점 학습을 한다고 해요. 학습을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틀어져 있던 게 나중에 점점 나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 500km 이상은 타야 그 에이다스가 완전히 다 완성된다고 해요. 어쨌든 지금 이 차는 380km 정도 탔으니까 아직 좀 더 타야지 에이다스가 더 완전히 될까요? 전방 차량이 출발했다고 지금 표시가 나왔고요. 가속 페달을 쫙 밟으면 네, 이렇게 따라갑니다. 전방 차량 출발했으면 그냥 두말 없이 출발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아무래도 안전상의 이유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왼쪽 세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충전을 하고 있어. 이 와중에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야, 충전 많이 해. 그것도 멋있는데. 이 차는 이 와중에도 지금 충전을 하고 네, 시동도 걸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조용하죠. 친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좀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뭐 소개팅을 했는데 같이 여기 앉아 있다고 하면 되게 어색할 것 같아요. 되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정숙하니까 시동도 꺼지면 안 친한 사람하고는 굉장히 서먹서먹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럴 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능이죠. 좀 덜 서먹서먹합니까? 더 이상한가요? 이 차는 전기 모터가 38마력입니다. 38마력이기 때문에 차를 충분하게 끌고 가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 차를 출발시키고 어시스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연비가 나쁜 구간, 가장 자동차가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지점, 그 부분을 어시스트 해주기 때문에 그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요거 조금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이 차의 배기가스, 연비 이런 것들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정숙성도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내 구간에서는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디젤하고 하이브리드 중에 어떤 걸 사는 게 유리한가요? 많이 얘기하시던데 디젤은 장거리 가실 때 좀 유리하고요, 하이브리드는 단거리 위주로 운행을 하실 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린 건 아닐 겁니다.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의존도가 토요타보다 좀 낮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연비가 고속도로 연비가 더 좋죠. 토요타 같은 경우는 시내 연비가 더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어떤 차를 사는 것이 나한테 적합한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어쨌든 이 차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정숙성만큼은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계기판은 어쨌든 이어붙였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심리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로 딱 보여지게 해서 과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질문은 이렇게 해서 예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왜 굳이 이렇게 해서 안 예쁘게 이렇게 만들었냐, 요거잖아요. 벤츠처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 클래스를 내놓으면서, S 클래스를 내놓으면서 이 부분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뭔가 최첨단의 이미지가 났죠.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두 개가 그냥 한 덩어리처럼 보인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의 커다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마치 뭐 같냐면 되게 큰 TV를 산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야, 되게 멋있다, 되게 미래의 집인가 보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게 이 디스플레이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로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 차는 한 덩어리로 보이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여기를 꺾어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눠놓은 게 그냥 눈에 딱 보이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두 개의 디스플레이라는 게 눈에 딱 보여요. 이렇게 딱 보이는데 뭐하러 이걸 하나로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좀 더 뒤로 물러나 있었으면은 그나마 명분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명분도 없고, 어쨌든 그렇게 썩 좋은 그런 구성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2.5보다 비싸나요? 2.5보다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비싼데요. 비싸지만 사실 연비나 뭐 세금이나 그리고 주차장에서 감면이나 뭐 이런 것들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저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사실 더 좋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면에서 하이브리드가 더 좋습니다. 달리기도 더 잘 달리고 연비도 더 좋기 때문에 사실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이 그랜저에서는 거의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소나타 기본 2.0보다 하이브리드가 월등히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현대차 그랜저 시승도 해보고요. 여기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서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촬영도 해봤는데요. 야, 이게 현대차가 정말 달라진 모습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시승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어디서든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자동차 촬영하는 것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역시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랜저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품질 수준이 높은 아주 우수한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약간 중년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보수적인 소비자들에겐 조금 다가가기 어려워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차종이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 원하는 차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면에서는 아주 높이 살만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시승에 나섰습니다. 왜냐? 지난번 시승한 거 하이브리드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랜저 하면 3.3을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뀐 게 훨씬 더 좋은데 이제 그런 조작성 같은 경우에는 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것이었는데 이제 꽤 쓸모가 있는 물건이 됐네요. 이거 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어쨌든 핸드폰 넣는 곳이니까 다른 걸 수납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걸 수납했을 때 도로 꺼내는 방법이 없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작은 물건을 여기다 넣었다. 어떻게 빼죠? 이게 뭐 분리되는 것도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빼? 정말 안 타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